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로보네 보츠와나의 수도. 수백만 년 동안 칼라하리 사막의 모래가 부드럽게 날아다니는 이 도시에서 마가네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는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가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부분, 다른 문화, 그리고 자신의 세상 밖에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16년 친구 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다 우연히 마주친 한국 드라마.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 활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독특한 글자들. 저게 뭐야? 친구에게 물었지만 그 친구도 몰랐습니다. 둘 다 처음 보는 이상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원형, 네모, 점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그 글자는 마치 기호처럼 보였습니다. 한글이라고 해. 한국 언어야. 나중에 인터넷을 뒤져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가네는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그 기묘하지만 아름다운 글자들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언어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한국은 어디야?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멀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저 글자들은 정말 뭐지? 호기심의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18년 3월의 어느 날 보츠와나 대학교 캠퍼스 게시판에 작은 공지가 붙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공지. 세종학당이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언어학부 비동으로 오세요. 마가네는 공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어?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그것은 2년 동안 품어온 꿈이 갑자기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복잡한 글자를 배울 수 있을까? 영어도 배우고 세츠와나어도 쓰는 마가네였지만 한글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외계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수요일 오후 3시 마가네는 비동 304호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초록색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 칠판과 한국 국기, 그리고 한국의 산 풍경이 담긴 포스터들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한국어 배우러 온 거예요? 네, 저는 마가네라고 합니다. 반가워. 나는 김미영. 한국에서 왔어.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야.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 마가네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교실에는 5명의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보츠와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김미영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것은 한글 기본 글자였습니다. 자음과 모음,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 이게 뭐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건 한글의 기본음.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언어야. 각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선생님이 기역자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 글자는 기역이야. 발음은 기역이고 모양을 봐. 혀를 입천장에 댔을 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 신기하지? 마가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구나. 이건 과학이다. 첫 수업 후 마가네는 아파트에 돌아와 밤새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따라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5번, 10번, 몇십 번.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들떴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마가네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마가네. 종이 위에 써진 그 글자를 봤을 때 마가네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나다. 마가네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다른 언어로 표현될 때의 그 희한한 감정을 그동안 영어나 세츠와나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마가네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봐요. 김미영 선생님은 마가네의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좋아. 정말 잘 썼어. 이제 뜻도 배워볼까? 마가네는 뭐라는 뜻인지 아니? 이름이 아니라 한국말로 뜻이 있어요? 물론이지. 한글은 각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어. 많은 뜻이 여러 개이고. 아, 이건 나중에 배우자. 하지만 마가네의 호기심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한글 마이너스 영어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구성하는 각 글자의 뜻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막아내는 한글이 얼마나 정교한 언어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세종학당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6명에서 시작한 수업은 3개월 후에는 30명이 되었고 반년 후에는 6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가보론의 전역에서 심지어 주변 도시에서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학당에는 이야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학당에 나타난 한 청년 케보. 그는 엔지니어를 꿈꾸는 23살의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 매료되어 온 학생이었죠. 한국 회사들이 만든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모두 세계 최고야.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케보는 매 수업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막아내는 그런 케보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라야. 25살의 여성이었던 라야는 보츠와나의 한 비즈니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 회사가 한국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해. 라야는 일을 마치고 매일 밤 세종학당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 톰, 45살의 중년 남성이었던 톰은 한국 나이로 말하면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늦게 배우는 것 같지만 시작이 중요하지 않아. 방향이 중요해. 톰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고 아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BTS를 좋아해. 한국 음악, 한국 문화를 사랑해. 아버지로서 아들의 꿈을 이해하고 싶었어. 톰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막아내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세대를 잇는 다리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법이었습니다. 막아내는 어느 날부터 세종학당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돕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의 역할이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아내는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는 담당자가 되었고 발음을 교정해주는 멘토가 되었으며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해설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나디아,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나디아는 들어올 때부터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온 그 소녀는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다는 듯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막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그도 바로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막아내야. 세종학당에 온 걸 환영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디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악수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막아내는 나디아 옆에 앉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 발음하는 방법, 의미까지. 그리고 1시간 반 후 나디아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디아. 그 글자를 본 나디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이게 정말 나예요? 맞아. 이제부터 너는 한글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디아는 그 종이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마법이 일어난 것처럼요. 수업이 끝난 후 나디아가 막아내를 따라왔습니다. 막아내, 물어볼 게 있어. 뭐니? 한글이 이렇게 쉬운데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안 배울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막아내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모를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디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갔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글 뒤에 숨겨진 철학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야. 왜 만들었을까? 모르겠는데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때 한반도에서는 한자를 썼어. 한자는 매우 어려웠고 일반 백성들은 읽고 쓸 수 없었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말했대. 아,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문자가 없으니 글을 쓸 수 없다. 내가 쉬운 문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한글이야.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야. 즉, 한글은 모든 백성이 배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진 거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가네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철학이었고, 사랑이었고, 평등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생각한 게 뭘까요? 마가네가 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도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 즉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600년이 지난 후 보츠와나의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 세종대왕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김미영 선생님의 말이 끝났을 때 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위대한 왕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술도 발전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야. 한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은 백성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지. 한글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뜻이네요. 맞아. 글자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마가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름을 받습니다. 마가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세종학당이 개설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보츠와나 대학교는 한국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마가네는 그 행사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죠? 팀이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케보는 한국 기술의 역사를 설명하는 코너를 담당했고, 라야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았으며, 톰은 한국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네는 K- 드라마와 한글이라는 코너를 직접 기획했습니다. 행사날, 보츠와나 대학교 체육관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네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네의 입에서 나온 한글 인사였습니다. 2년 전 나는 한글이라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복잡하고 낯설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꿈입니다.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을까? 라고요. 그 꿈이 한글입니다. 그리고 그 한글이 오늘 우리 보츠와나 청년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마가네는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K- 드라마를 보며 본 이 글자들, 한글로 된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들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려는 한국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네는 다시 한글로 썼습니다. 마가네. 제 이름이 한글로 쓰였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츠와나어, 영어, 그리고 이제는 한글까지.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문화이고 꿈이고 철학입니다. 세종학당에서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를 깨달았습니다. 마가네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보츠와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글을 배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체육관이 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2024년 세종학당이 개설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마가네는 이제 보츠와나 대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공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러 명의 조교들이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처음 세종학당에 왔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케보는 한국의 명지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학 기술을 직접 배우고 있어 나중에 우리 보츠와나도 이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라야는 한국 회사와의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한글 덕분에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해졌어. 우리 보츠와나의 경제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톰은 그의 아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 가서 돌아온 후 보츠와나에서 K- 문화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영화, 음악,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야. 매일 수백 명의 청년들이 와. 그리고 나디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제 꿈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가네는 지난 6년 동안의 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글자 한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보츠와나 정부는 한국-보츠와나 문화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마가네는 그 기자회견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보츠와나 교육부 장관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보츠와나는 6년 전 세종학당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오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츠와나의 모든 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란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보츠와나에 도입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한국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우리 청년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가져와 보츠와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가네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6년 전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이제 자신의 나라 전체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마가네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 한글을 배웠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한국의 문화가 있고 기술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보츠와나 청년들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글이 열어준 이 빛의 길을 따라서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